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 저의 가정법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두 분도 환영합니다. 박수는 좀 쳐주죠, 이거. 아니 뭐 이런 거 하려면 좀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색하네. 예, 어색한. 저희가 메일을 많이 봤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 이제 가정법원, 가사법원, 가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혼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달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회시는 개별적으로 해드리긴 했지만 익명화를 시켜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이제 알리면은 이제 보시고 참고가 가능하니까 한번 또 같이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경린의 가정법원 시리즈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맞벌이 부부로서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병원 진료 기록을 집에서 발견했고 결혼 전에 정관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여 현재 이혼 소송을 생각 중인데 가능할까요? 일단은 좀 충격적이네요. 정관 수술 했는지를 몰랐어요. 숨긴 거네. 그렇죠. 정관 수술 했는지도 몰랐고 보통은 그냥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애를 가질지 말지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나오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을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결혼 전에도 아이를 낳는 게 중요했고 지금도 이제 중요하다. 어쨌든 그 기록을 발견하고도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아이를 낳을 거냐? 정관 수술 하면 또 풀 수 있잖아요. 뭐 그쵸.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있는 거 아니야? 레이저로 찢어가지고 라인을 삭제하는 거랑 사실 이을 수도 끈으로 있기도 묶는 하고. 거랑. 아, 그 이을 수도 있어? 레이저 찢어도?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오, 기술 좋네. 이런 의료 상담은 따로 하세요. 돈 주고 해야 되나? 이분 비쌉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 이 남편은 지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 이제 들키고 나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이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이렇게 문의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이혼 사유 생각해봤을 때 뭐 부정행위 아니면 뭐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 배우자 일방에 대한 유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일단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사유만을 가지고 이혼이 가능할까? 어떻게 박 변호사님 최근에 결혼하셨게 되면 따끈따끈 하잖아요. 따끈따끈한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어때요? 이게 이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혼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결혼에 있어서 아이를 가질지 유무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특히나 지금 여기 사연에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남자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는 애 낳자 나도 애 좋아해 막 둘을 낳을 거야 셋 낳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정관 수술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기망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속인 거다. 저는 그렇죠. 이거 혼인 취소도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오, 강하다. 강하다. 그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잖아요 이 여자. 확실히 지금 신혼이라서 따끈따끈하네. 네. 세네. 그럼 어떠세요? 이제 아이도 낳아 보셨는데. 일단은 처음 이제 결혼을 할 당시에 서로의 의사, 애를 낳기로 했는지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남자가 뭐 적극적으로 속이고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이혼을 받아줘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애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이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이혼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좀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낳는 거를 전제로 결혼을 하니까 뭐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관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발견됐는데 그럼에도 지금 아이를 낳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은데 근데 딩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은 지금 당장 이거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일단은 구조 자체는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문제는 없어 보이고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혼인 취소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혼인 취소는 조금 더 엄격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포섭은 가능할 것 같다. 예. 실제 이런 사정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판사의 마음을 돌려볼 수 있을 만한 사건이다. 그렇죠. 가능해 보여요. 예. 자 그러면은 위자료 청구. 이제 이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위자료 이제 정신적인 손해배상인데 위자료 청구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글쎄 일단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좀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될 텐데. 맞아요. 과연 이제 애를 안 낳는 게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없는 걸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 가정에서 위자료 청구 인용되는 경우는
일단 대표적인 게 부정행위. 부정행위. 예, 그거는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속적인 폭행. 때리거나 폭언, 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가능하고. 근데 이 사유만으로 위자료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뭐 혼인 전에 아이를 낳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 위자료 청구 인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럼 재산분할을 또 하잖아요. 재산분할을 하게 됐을 때 유책 배우자한테 그 책임을 물어서 불리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겠느냐. 예. 이 재산분할은 사실은 이 유책이 누구한테 있는지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누가 기여를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남편에게 설령 기책 사유가 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불리하게 기여도를 배분해 줘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을 했고 그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될 거다.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혼 사유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위자료나 뭐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뭐 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리즈 해봤는데 어떠세요? 이거 좀 신박하긴 하네요. 주제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이제 보통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파일럿으로 한 두세 개 찍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응이 좋다 싶으면 계속 가고, 아니면 소리소문 없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네. 과연 이경민의 가정법정은 몇 화까지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뭐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이경민의 가정법원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윤두로 방송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